과민성 장 증후군이라는 것은 이제 그 여러 가지 진단 기준이 있지만 대부분 임상적으로 보면 이제 복통이나 설사, 변비 등을 호소하셔서 여러 병원들을 돌아다니시다가 이제 검사들을 다 하고 오십니다. 영상 검사상 아무 이상이 없지만 식사하시거나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복통이나 팽만감, 그다음에 소화기 증상들을 호소하시면서 이런 증상 등이 오래 지속됐을 때 대부분 과민성 장 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십니다. 요 과민성 장 증후군 진단을 받으신 환자분들은 이제 대부분 그 여러 가지 원인들을 가지고 계신데요. 과민성 장 증후군 진단을 받으신 환자분들 네, 어떤 원인들이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네, 다양한 원인들이 가지고 계신데요. 네. 과민성 장증후군 환자들은 이제 어떤 특정 음식물에 대한 그 민감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대부분 이제 글루텐이라든지 아니면 유당 이런 종류들의 이제 민감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고 또 유전적인 요인으로 해서 가족력이 또 있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스트레스라든지 불안, 우울로 인해서 생기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 부분 이제 수험생분들 또 과민성 장증후군을 많이들 고생을 하시거든요. 또 이제 사회생활이라든지 아니면 그 학교 생활을 하시면서 화장실을 제때 못 가게 되셔서 이제 불규칙한 식사 습관으로 인해서 이제 과민성 장증후군 나타나신 분들 계시고 또 그다음에 배변 습관의 변화, 그다음에 음주나 흡연 등도 이제 과민성 장증후군의 다양한 원인이 되십니다. 이런 원인들로 인해서 이제 장이라는 건 결국 이제 근육 주머니거든요. 이 근육의 이제 민감도가 높아졌을 때 과도한 긴장으로 인해서 장에 경련이 일어나고 또 이제 경련이 일어난 부위들 사이에서 이제 그 안에 있는 변이 과다하게 정체되게 되시고 또 안에서 발효가 일어나게 되면 가스가 차게 됩니다. 그러면 그 장 안이 팽창되게 되어서 이제 설사라든가 변비 같은 증상들을 호소하게 되시고요. 이제 심해지신 분들은 이제 장 안에 있는 내용물들이 다른 장기들 또한 압박하게 되시면서 이제 급박요라든지 아니면 근육통, 허리 통증, 또 피로나 수면 장애까지 유발하시게 되실 수 있는 질환이십니다. 네, 일단은 과민성 장 증후군의 발생 유전 인자부터 또 어떻게 기전이 진행이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박수현 원장님, 한방에서는 이 관련 질환 어떤 부분의 문제로 보고 있는 건가요? 네, 과민성 장 증후군이라든지 소화가 안 된다 혹은 변비나 설사가 교대로 됐을 때 사실 양약으로는 소화가 안 되면 소화제 주시고 변비면 변비약, 설사면 뭐 지사제 이렇게 처방을 하시는데 사실 이 상담해 주신 환자분처럼 어떤 약을 써도 별로 효과가 없을 때는 왜 그런 증상이 나타났는지 한의학적으로 조금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위장 로 증상이 나타나는 거는 한방에서는 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조금 구별을 해서 원인 치료를 하는 게 목표인데 첫 번째로 스트레스로 인해서 간이라는 거는 간은 뭐 보통 뭐 피로가 쌓이고 무슨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 한방에서는 간도 소화기의 일종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나 어떤 피로가 누적이 돼서 간 기능이 저하됐을 때 이거를 한방에서는 칠정설 또는 기체설이라 그래서 간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소화를 도와주는 작용을 조금 할 수 없을 때 이런 원인으로 하나를 보고 그다음에 비위 기능 자체가 허약해진 혹시 뭐 고령이 됐다거나 아니면 잘못된 식습관, 그러니까 뭐 너무 불규칙한 식습관을 가졌다거나 굉장히 뭐 자극적인 음식을 먹어서 비위 기능 자체가 허약한 경우도 사실 이런 위장 기능 저하를 조금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복부가 차가워서 사실 위장은 좀 따뜻해야지 장이나 위장의 연동 운동이 잘 됐는데 너무 배가 차가워서도 이때는 위장 기능이 굉장히 헌행했을 때도 이런 증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좀 배를 따뜻하게 하는 치료를 해야 뭐 변비든지 설사든지 소화장애를 조금 해결할 수가 있고 또 반대로 너무 기름지고 뭐 인스턴트 튀긴 거 이거를 한방에서는 고량훈이라 그래서 너무 그렇게 좀 과도한 영양을 했을 때 이때는 대장의 습열이라고 하는 어떤 그 설사를 유발하는 물질을 이렇게 축적을 하게 되거든요. 이럴 때는 이런 원인에 의해서도 변비나 설사가 교대하는 장증후군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때는 어떤 증상이 있냐면 굉장히 배에 가스가 많이 찬다거나 아니면 계속 변을 봐도 뒤가 무지근하게 조금 시원하지 않은 경우 이럴 때는 대장의 습열로 봐서 사실 습열을 빼는 치료를 하시는 게 좀 근본적인 위장 기능을 개선하는 치료 방법이 되겠고요. 또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어떤 원인에 의해서 순환장애에 의해서 담음이라는 수분 대사에 의해서 생긴
담음 또는 이게 혈액순환 장애까지 일으켜서 어혈이라는 어떤 그런 신체에 비정상적인 그런 병적인 산물이 있을 때도 이게 위장 기능을 방해를 하기 때문에 이때는 기혈순환을 조금 좋게 해서 담음이라든지 어혈을 없애는 그런 치료를 해야지 근본적으로 어떤 위장 기능이 좀 개선이 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순환 장애뿐만 아니라 간 기능의 저하 그리고 비위 기능이 허약할 때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하복부가 냉할 때도 이렇게 다양한 원인 때문에 이러한 장 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들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단순하게 장이 예민해져서 발생하는 과민성 장 증후군이라면 뭐 우리가 평소에 하고 있던 생활 습관의 교정이라든지 관리만으로도 그쵸.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데 또 혹시나 다른 원인 질환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다면 좀 더 면밀하게 검사하고 치료가 필요할 것 맞아요. 같아요. 이호 원장님, 그렇다면 감별할 수 있는 다른 질환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제 과민성 장 증후군하고 혼동될 수 있는 질환들 중에 이제 위험한 것들로 보시자면은 이제 그 직장암 같은 경우에 이제 장에 출혈이 일어나서 이제 변을 보실 때 이제 피가 섞여 나온다든가 아니면 체중이 줄어드시는 경우, 그 다음에 그 혈액 검사를 하셨는데 철결핍성 빈혈이 나타나시는 경우에는 직장암 같은 거 의심해 보실 수 있으시고요. 또 야간에 특히 밤에 주무실 때 설사 경향이 많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염증성 장질환, 뭐 크론병 같은 걸 또 의심해 보실 수 있으십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제 식사하신 삼키는 동작이 잘 안 되신다거나 대부분 과민성 장증후군 환자분들이 이제 배변 이후에 복통의 완화를 느끼시는데 그런 것과는 해당하지 않으신다. 라고 하시면은 요거는 이제 식도나 장폐색 질환들이 또 의심되시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반드시 병원에 가셔서 꼭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일반적인 생활 습관이 잘못됐을 때 장질환이 나타나면 생활 습관 개선으로 괜찮은데 네. 이런 장질환이 오래될수록 많은 이런 질환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직장암이나 염증성 장질환 그리고 식도 및 장폐색 등으로 인해서 장질환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러한 장질환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이 원장님 어떤 치료를 받는 게 좋을까요? 네. 한의학적으로는 이제 보통 침구 치료가 우선되시는데요. 이제 메이오 클리닉이라고 하는 이제 미국의 병원에서도 유명한 병원인데 그쪽에서 이제 침 치료를 보조요법으로 권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뇌관이라든가 족삼리 같은 이제 복통을 완화해주고 그 장 기능을 조절해주는 혈자리들의 침을 맞거나 뜸을 뜨시게 되시고요. 또 복부 쪽에 있는 이제 압통점들, 이제 복통이 일어나시는 부위에도 직접적으로 침을 맞으시는 경우가 많이 있으십니다. 또 그 외에 한약 치료로도 이제 과민성 장 증후군을 다스리시는 경우가 많이 있으신데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곽향전기산이라고 해서 요 처방에 관해서는 이제 경희대병원에서 얼마 전에 이제 그 과민성 장 증후군 환자분들에게 이제 곽향전기산과 유산균 제제를 통해서 이제 치료를 해서 이제 좋은 결과를 얻은 논문이 또 나와 있고요. 해외 논문 쪽으로 눈을 돌려보면은 이제 허브 중에 이제 페퍼민트, 박하를 통해서 과민성 장 증후군의 복통을 완화한 연구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허브들도 도움이 많이 되시니까 네, 같이 사용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유 원장님, 또 장 질환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 먹는 음식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식이요법이 중요하다는 소리인데 어떻게 챙겨 먹는 게 좋을까요? 네. 예, 아무래도 음식 때문에 유발되는 질환이 많다 보니까 이제 그 요즘에는 포드맵이라고 해서 이제 그 장 내에서 잘 분해되지 않고 발효가 이루어지는 어떤 탄수화물들에 대해서 굉장히 제한을 권하고 있습니다. 이 포드맵들이 특히 이제 많이 풍부한 음식들과 또 좀 덜 들어가 있는 이제 탄수화물들이 있으신데 대부분 이제 과일이나 채소류, 곡류 중에서 조금 덜 달고 이제 퍽퍽한 음식들에 주로 많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글루텐이라든가 유당 같은 경우에 이제 또 환자분들에 따라서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글루텐이나 유당을 또 피해 주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거고, 그 직접적인 이제 향신료라든지 아니면 자극적인 그런 것들은 좀 피해 주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특히 드시는 것도 조심해야 되시지만 이제 꼭 피해야 되실 음식들이 또 많이 있으신데요. 대부분 이제 특히 사과라든가 아니면 배, 그 수박 같은 지나치게 단 과일들이 문제가 되실 수 있고요. 이제 우유, 치즈, 아이스크림과 같은 유당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음식물들, 그리고 이제 의외로 양배추나 마늘, 양파 같은 경우가 이제
그 흔히 건강식품을 알고 있는데 과민성 장증후군 환자분들한테서는 또 피해야 될 음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콩 같은 것도 마찬가지시고요. 네. 네, 이렇게 몸에 좋은 음식이기도 하면서 네. 하지만 또 장에는 안 좋은 음식들이 있다는 점들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또 박서영 원장님, 이렇게 과민성 장증후군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소화 기능 자체가 약해지신 분들도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사람이 음식물을 먹어서 소화를 할 때는 처음에 소화 효소라 그런 소화액이 나와서 그거를 삭히는 작용을 하죠. 그 다음에 이 잘 삭혀진 음식물이 위장의 연독 운동을 통해서 이게 영양분 흡수가 되고 노폐물로 빠져나가는 그런 과정이 완벽하게 돼야지 사람들이 소화 장애를 안 느끼는데 보통 이제 체했다 그러면 주시는 뭐 이렇게 마시는 소화액 같은 경우는 소화 효소제라 그래서 화학적인 소화를 도와주는 약제가 주로 약을 드시게 되는데 그거는 상태는 뭐 소화액이 너무 많이 나와서 또 위벽이 헐었을 때 환자분들은 소화가 안 되면 일단 내시경 해보시잖아요. 내시경 해봤을 때 위벽은 괜찮아요. 그런데도 계속 본인이 소화장애를 호소하는 경우는 두 번째 단계인 물리적인 소화가 안 되는 경우시거든요. 그래서 물리적인 소화가 안 된다는 거는 음식을 먹었을 때 삭히는 것까지는 됐는데 그대로 음식물이 위에 고여 있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음식물을 먹었는데 소화가 안 되니까 늘 복부가 좀 빵빵한 복부 팽만감을 느끼실 수 있고 그다음에 밥을 먹었는데 소화가 돼야 그 다음 음식을 먹고 싶은 좀 식욕이 생기는데 그게 그대로 위에 멈춰 있으니까 식욕부진, 전혀 입맛이 없는 상태. 그다음에 계속 이게 위에 고여 있으니까 트림 또는 구역질, 구토 이런 증상 나올 수 있고 이게 좀 심하면 이게 가운데서 꽉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머리 쪽으로 좀 이렇게 맑은 기운이 안 올라가다 보면 늘 소화가 안 되면서 머리가 좀 아프고 어지럽고 심하신 분은 이게 이 아침에 지하철 가시는데 쓰러지시기도 하잖아요. 이런 경우는 식골증이라 그래서 갑자기 위장 운동이 콱 멈춰서 이게 머리 쪽으로 정상적인 산소 공급이 안 돼서 졸도도 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 소화 장애를 가지고 계신 환자분들은 내가 화학적인 소화가 안 되는 건지 혹은 화학적인 소화가 소화 요소가 너무 많아서 위벽이 헐어서 위험 증상 때문에 소화가 안 되는 건지 아니면 물리적인 위장 운동을 안 해서 위무력증, 위하수증까지 가는 위장 물리적인 운동이 안 되는 건지 정확히 판단을 하시고 그 각각 단계에 따라서 적합한 치료를 받으셔야지 소화기 질환의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증상이 나타나신 분들은 어떤 게 정확히 원인 파악을 하고 치료를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네. 어떤 원인과 치료가 동반되면 좋을까요? 네.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장 운동에 대해서 원인을 설명을 해드렸는데 위장도 어떤 이런 기능적인 소화 장애도 원인이 굉장히 유사해요. 그래서 첫 번째 비위 자체가 허약한 경우는 사실 한의원에서 보면 거의 선천적으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소화 기능이 약하신 이런 분들은 타고나기를 특히 이제 사상체질염은 소음인들이 해당이 되시는데 타고나기를 이 비위 기능이 약하게 태어나신 분이 있고 그다음에 나이가 들어가면서 아무래도 전체적인 몸의 기능이 저하가 되면서 위장 기능도 위장의 운동 기능도 저하된 어떤 노화에 의한 약간 위장 기능 저하도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스트레스.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떤 정상적인 순환이 안 되면서 위장 기능이 확 멈춰요. 이럴 때도 스트레스도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혹은 또 근본적으로 화병이 있으신 분도 마찬가지로 이게 좀 소화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스트레스 관리를 잘하고 계시는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기혈순환이 잘 안 돼서 어떤 몸에 노폐물이 쌓인 담음이라든지 어혈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순환을 방해하기 때문에 이것도 위장 기능의 어떤 정상적인 흐름을 좀 방해를 하기 때문에 혹시 내 몸에 기혈순환에 좀 장애가 받는 어떤 그런 사인이 있는지 조금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간 기능 자체가 간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소화기관이에요. 간에서 지방 소화를 도와주는 담즙 분비가 좀 문제가 생겼다든지 아니면 호르몬 밸런스가 깨진 경우에도 사실 이렇게 좀 소화 기능 장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각 원인에 따라서 그 원인을 따라서 증상 하나 소화가 안 된다고 소화효소제 먹고 변비 있다고 변비약 먹고 이렇게 그냥 가지만 보고 치지 마시고 가장 뿌리가 되는 원인이 뭔지를 정확히 찾으셔서 그게 적당한 뭐 침을 맞으신다거나 필요한 경우는 한약을 드신다거나 그다음에 생활에서도 평소에 좀 복식 호흡을 하면서 이 복부 위장 근육을 계속 활용을 하는
복식 호흡을 한다거나 아니면 유산소 운동을 매일매일 꾸준히 하셔서 전체적인 순환을 도모할 수 있는 좀 적극적인 운동을 조금 해보시도록 하고, 그다음에 예전에 이렇게 배가 아프면, 아이들이 배가 아프면 엄마나 할머니가 이렇게 배를 이렇게 만져주잖아요. 엄마 손을 약손하면서. 그게 굉장히 배꼽 주변 위나 장 부분을 꾸준히 이렇게 장 마사지를 해주는 것도 근본적으로 약간 물리적인 소화를 도와주는 손쉽지만 굉장히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금 응용을 해보시면 좀 이렇게 만성적인 소화기 질환을 조금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기능성 소화 불량 장애의 이 원인과 함께 또 어떻게 생활 관리하면 좋을지까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자, 일단은 장 마사지 부분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원장님 조금 더 자세하게 이 부분 어떻게 실천하면 좋을까요? 그냥 그러니까 집에서 보면 사실 이 배꼽 주위, 배꼽을 기준으로 위는 사실 배꼽 위에 있고요. 그다음에 복부에서 이제 음식물이 위에서 내려가면 이쪽을 통해서 이렇게 내려가기 때문에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꾹꾹꾹꾹 눌러주면서 또는 이렇게 돌리면서 마사지를 해준 게 중요하기 때문에 혹시 집에서도 눌러봐서 아픈 부위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조금 눌러주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복부를 좀 따뜻하게 한 상태에서 엄마 손을 따뜻하게 한 상태에서 또는 장 마사지 하기 전에 몸에 핫팩을 조금 올려주고 나서 조금 따뜻하게 한 다음에 장 마사지를 해주면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